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힘을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 구간에 다다라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까 싶지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목요일 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힘든 시장 견디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점검을 좀 해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요 1.69% 그리고 코스닥은 2.9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잠깐 점검을 이렇게 해봤고요. 바로 전문위원님 연결해서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임상현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슈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 주목하셨을까요?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들, 이제 미래생명과학, 팜스토리, 그다음에 한일 사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침공 우려 관련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고 또 현재 오늘도 현재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현재 물론 이제 여기는 특별 전체적인 전기차 섹터 테마는 아니지만은 현재 자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 신기술 또는 소재 가격 현재 들어간 소재 가격에 대한 급등 이슈 때문에 현재 KBI 동국시럽이나 휴센텍, 유일에너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줬고 또 막판에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 진단주 이런 종목군들인데 현재 율동제약, 세종메디칼, GH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의 이제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현재 KBI 동국실업 이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 크래시 패드 이쪽 관련된 자영시상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인데 현재 크래시 패드는 자동차 앞에 범퍼, 계기판이나 어떤 전자장치에 있는 현재 플라스틱 몸통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현재 적용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쳤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재료적인 성격들이 나름대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KBI 동국실업은 조정이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현재 한번 접근을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산화 리튬, 산산 리튬 가격,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 가격이 상승을 좀 현재 국제적으로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현재 현재 이런 관련된 대형 에너텍에 지분 투자한 유일에너테크가 또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별한 어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해준 것 같고 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전체적인 제조 장비
태양전지,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좀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코라는 종목군도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280여 개의 게이밍 기업 신제품 출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어서 에코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숨구르기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에코라는 종목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게이밍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종목을 오늘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량주 쪽에 해당이 되는 CJ제일제당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식품 유통 관련된 그런 모멘텀인데, 최근의 모멘텀들은 이제 대체 식품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망, 배송 사업 또 뛰어드는 부분들, 이런 성장적인 모멘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 가격 반영하면은 현재 이익금까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CJ제일제당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청이 가벼운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서울식품 오늘 같은 경우는 제빵 사업, 환경 사업, 서울식품은 제빵 사업 이외에도 환경 사업, 그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련된 사업 모멘텀도 좀 하기 때문에 서울식품도 나름대로 술안매를 우리가 특징주지만은 향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관심주 쪽은 KCT를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KCT는 알다시피 금융 단말기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디지털 중앙화폐 바람이 이제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한다. 그다음에 미국도 디지털 장단점 검토를 백서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멘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오늘 12.2 모의 실험 1단계 사업 결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만은 중국 여러 가지 수적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KCT고요. 정가 매수 가능하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10% 익절, 이런 종목군들 한번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이 이렇게 시장 점검과 함께 공략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또 도와주셨는데요.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 더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는 또 위원님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십니다.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양시장이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네네. 코스닥이 3% 가까이 하락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점검 좀 먼저 도와주시죠.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좀 바란다라는 오. 좀 당찬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0.1%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니케이 지수, 상해 지수 차트를 잠깐만 차트 띄워놔 놓고 왜 걱정하면 안 되는가, 왜 견뎌야 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니케이 지수의 차트예요. 자, 우리가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봉상 박스권 구간을 굉장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달, 9월달 만들었었던 이 저가 라인, 10월달 만들었었던 저가 라인, 12월달 만들었었던 저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가깝고도 네, 가깝죠.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닥 마이너스 3%.
우리 니케이 지수는 플러스 0.24%의 왜 이러는 반등이 거예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동쪽에 있는 일본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우리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가요? 오늘 네. 지수가 빠져서 기분이 안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상해 종합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자, 오늘 이제 상해 지수도 장중에 자, 마이너스 자, 0.64%까지 떨어졌지만 자, 플러스 0.26%까지의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와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차트인데요. 자, 업종 종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가 자, 삼성전자, 육만전자 깨지나 마나 이런 리스크들 우리가 부각했을 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자, 저가 라인이 920포인트 구간이었는데요. 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지만 자, 우리 920포인트 구간을 깨면서 870포인트 구간에서 우리 890포인트 구간까지 자, 우리가 이제 2021년도 3월 달에 만들었었던 이 저점 라인 때까지 하방이 지금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 왜 열렸을까? 아직도 많은 분들 물음표에 대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참 뭐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와 미국과의 그런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불식된 게 아니라 이번 주 중에 미국이 러시아가 원하는 이제 나토의 동진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네.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무기 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러시아의 그런 서쪽에다가 배치하지 말라는 등의 러시아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미국이 그 합의를 하느냐, 그 협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미국 간의 그런 군사적인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고 중국도 그에 비슷한 논조로 외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북한도 계속해서 ICBM 미사일 발사 활동하겠다, 핵실험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네. 갑자기 바이든 정부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항공모함을 북한에 가깝게 이동하고 있는 군사적인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아, 북한이 잘못되다가는 정말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과 이제 북한이 같은 논조로 군사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미국에다 미사일 쏘는 것이 네. 더욱더 큰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큰 조정을 받는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이분께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네. 내 백악관에 핵폭탄 버튼이 있다. 이거 누르면은 피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불사할 만큼 네. 정말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이제 전 미국 대통령님이셨는데 어찌됐건 이제 과거에도 이제 핵 항공모함이 북한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북한 이제 공습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발발하게 그럴 수 되니까 있죠. 그거에 네.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치달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뭐였죠? 그냥 어디로 출격했다가 훈련 끝나고 돌아오는 과정에 일부러 한반도를 경유해서 되돌아가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반도에 항공모함이 밀집했었던 게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서. 물론 뭐 의도된 거긴 하겠죠. 이게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다른 곳에 이제 출동했었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쪽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북한에 근접해 오는구나, 다가오는구나, 이거 잘못하면은 전쟁 나는구나 하면서 무너졌는데 사실 전쟁 안 났고 그거에 대한 낙폭은 금방 자연스럽게 회복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서태평양 쪽으로 결집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하면 그 밑에 있는 북한과 미국도 큰 군사적인 대칭이나 전쟁 없이 봉합이 되게 될 거다.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는
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오늘 같은 장에서는 네, 우리가 주요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기업 존속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성에 대한 그런 크리티컬한 타격이 없는 종목이라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늘의 이제 급락장 잘 활용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나 상해 지수나 일본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를 따돌리고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 시간 미국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친구들 따라서 위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0.24% 상승한 것으로 맞췄습니다. 또 상해 지수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0.07% 정도 강보합이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와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민경철 위원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좀 힘이 없으실 것 같아서 민경철 위원님이 후보군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종목들을 거래하셨다면 오늘 지수가 빠져도 굉장히 힘이 넘치지 않을까. 남들한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일의 분 종목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테마주로서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한국석유 종목 제가 여기서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대금 터진 12월 18일 자,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자,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6% 올랐고 오늘도 장중에 22%라는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증가하는 곡선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공략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다시 장중에 17,250원까지 자, 플러스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에 18%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권 6년치 은행이자 수익 그러네요. 일주일 만에 노려봤다. 지수 빠지고 있죠. 하지만 국제유가 100달러 될 수도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20달러까지 연내에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테마주로 과거에 3만 원까지 시세 분출한 가구력이 있는 한국석유가 오늘 17,000원까지의 시세를 기록했다. 근데 오늘 이거를 아침에 사서 고가에 추격 매수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대금 터진 지난주 화요일에 이게 대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타임머신 타고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을 보시던가 아니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 알려드릴 이번 주에 알려드릴 우리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진짜 민경철 위원님 함께하신 분들은 이 종목 기억을 못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다음 종목 볼게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종목이 하루에 3개씩 알려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은 15개, 2주면 30개니까 저도 좀 헷갈려요. 따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도 제가 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잘 못해서 저도 관심 종목을 다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방송 봤는데도 기억 못했다 하시면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 속에 그리고 관심 종목에 미리미리 등록해 두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GH 신소재인데요. 자, 이것도 따끈따끈한 종목이었죠. 자, 음압병실 관련주잖아요. 우리가 언제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하루 전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일거래일 전을 의미합니다. 자, 음압병실 관련주로 어떤 종목이라 했죠? 폭등하고 조정받고 폭등하고 조정받고 폭등하고 조정받고 폭등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자,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막 강세 전환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제가 이 종목을 대시세의 초입이다. 우리의 내일의 붐, 수익 폭발시켜드릴 종목이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중 플러스 16%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2%만 더 오르면 우리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상승 퍼센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16% 5년치 정도의 은행이자의 수익을 우리는 하루 만에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확진자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자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오늘 너무 장이 정신없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이게 아마 다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자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가 영역대 우리 GH 신소재 우리 서울경제 네.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과거력을 참고해서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노란톡 들어와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저희 이제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연을 하셨으니까 네.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보다는. 그러면 그런가요? 네, 음압병실 관련주로 아직 지금 잡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네. 관련주 뭔가 힌트가 될 만한 다른 종목을 혹시 공략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아 그것도 궁금한데. 이렇게 또 앵커님께서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힌트를 좀 주세요. 또 제가 또 약간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감사합니다. 한순영 앵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또 안 드릴 수 없는데 네. 일단은 GH 신소재의 사골국 타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골국 타점이요? 네, 우리가 다시 빠졌을 때 재공략 가능한 우리 지금 따따블을 꿈꾸시는 분께서는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은 그 종목으로 3번씩 수익을 내세요. 그러니까 우려먹는다라는 우리가 뜻이군요. 한 번 수익 네.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점이 또 오면 또 공략해도 돼요. 네.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주요한 이제 GH 신소재 제가 노란톡에서 제시해드렸던 지지 구간이 자 6,300원에서 6,6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6,6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음압병실 관련주로 네네. 우리가 눌렀을 때 상승 1파, 2파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 상파가 나오기 직전에 눌림목에서 다시 눌림목 구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알겠습니다. 내일의 붐에서 한번 다뤄서 우리가 미친 수익과 행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NVH 네, 코리아? 코리아. 맞나요? 네, 오, 우리 앵커님도 우리 방송을 같이 하시니까 네. N만 쳤는데도 이게 뭐 기억력이 또 NSN인가 좋습니다. 뭐 MVHM인가 이게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본 종목 같은 경우도 8,000원에서 최근 주가가 3,6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다가 3,600원에서 우리 4,800원까지 단기간에 30% 정도의 시세를 빵 분출했었고 우리는 여기서 시세를 노려봤었어요. 11월 달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세를 일주일 만에 노려봤는데 노려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밑으로 빠지면 공략했다고 가정하면은 또 장대양봉 터지면서 또다시 4,700원까지 시세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공략해서 수익 냈는데 진짜 고수분들은 또 빠지면은 또 공략해서 또 그러네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의 구간은 또 빠져가지고 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고가가 8,000원짜리였는데 음압병실 관련주로 실적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자 영업이익 꾸준히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자 다시 한번 음압병실 관련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7,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우리 4,800원까지만 시세를 노려보더라도 10%, 20%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1년 동안 농사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죠. 1억만 넣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네. 우리 MVH 코리아 종목도 우리 앵커님께서 좀 문의하셨던 그 숨겨진 음압병실 관련주로서의 네. 저가 매수 기회를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디테일한 지지선은 노랑통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MVH 코리아 내일의 붐에서 접근했다가 이미 뭐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1일에 저희가 종가 베팅에 도전을 했었고요. 이 종목과 함께 GH 신소재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리뷰를 해볼게요. 파인 디지털 볼까요? 네, 파인 디지털 보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종가 베팅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인 디지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이거를 공략해 드리는 걸 권고드렸을까요? 이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죄송해요.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네. 근데 자, 이런 방송 자료가 있고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네. 컴퓨터에 저장된 방송에 기록된 우리 부분들을 체킹해보면 자, 이날이에요. 1월 12일 수요일 이때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1월 2주차에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드렸던 15개 종목들이 이 종목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아, 네. 15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이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만 빠졌어요. 외톨이였네요. 네. 네, 정말 외톨이였습니다. 15개 중에서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이 종목만 안 올라갔는데 오늘 나는 대시대 초입이 맞았어. 내가 빠졌던 것은 뭐다? 더 큰 상승을 위한 한 걸음 후퇴였다. 라는 그런 멋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장중에 22%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네. 자, 한 달도 안 기다렸습니다. 2주 정도 걸렸어요. 근데 2주 동안 마음은 좋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 주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잘 풀릴 수도 있고 조금 위기가 있다가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안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가 대비 플러스 12%. 자, 2주 동안 4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2주 동안 노려보게 됐습니다. 자, 물론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거래대금 수반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1월 2주차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렸던 15개 종목들 노랑톡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다 올라갔다. 승률 100%를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손실권에서 수익권 상승률 전환된 종목이 파이디지털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박수 한번 치고 금요일 종목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의 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에 이런 상승 잡아내지 못하셨더라도 민경철 위원님이 후보군으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잘 얻어가시면요. 힘든 시장 좀 견뎌내시기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후보군 종목들도 챙겨가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너무 기대돼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베팅으로 공략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 짧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덱사메타성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서 5,000원짜리가 28만 원까지 정말 50배 이상의 5,000% 이상의 상승을 우리 2020년도에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 28만 원짜리가 최근 3만 원까지 마이너스 9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9% 아니고요. 9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9분의 1토막 난 그 폭락한 저점 바닥에서 지난주 금요일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 확인하고 저희가 금요일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거 공고 드렸고요. 오늘 하루 만에 24%의 상승률을 노려봤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 부근에 여기서 공략을 했었는데 자, 개장하고 2시간 만에 우리가 41,500원까지 21%의 상승 시대를 불과 하루 만에 노려본 종목이 신풍제약 우선주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신풍제약 우선주 종목처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곡물 가격 올라가면은 비싼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곡물 가격 올라가면은 국민들이 굶습니다. 그러게요. 나의 가족들을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반운동, 반정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국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이슈들, 전쟁 리스크와 더불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미래생명 자원 종목도 7,300원짜리가 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3,000원까지 조정받은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지자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단기간에 5,800원까지의 단기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대금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직전에 이 박스권 상단 우리가 4,200원, 4,600원권을 종가상 뚫어냈기 때문에 과거에 10월달 이 구간의 모습과 유사하다.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드니까 직전에 고가 라인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주가가 5,8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는데 본 종목도 큰 그림에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오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 종목입니다. 팜스토리.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팜스토리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네요. 자, 3,400원짜리가 우리가 2,000원까지 조정받고 우리가 눌림목 구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를 뚫어내는 모습을 제가 체킹해가지고 네. 이거 오후장까지 이 시세를 유지하면 이거는 대시세 초입으로 봐도 됩니다. 라고 제가 09시 15분에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자, 분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자, 분봉상의 이 눌림목 구간이었던 구간을 아직까지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오늘 이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깬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요? 깼다고요? 아니, 오전상의 그 지지선을. 네. 네. 오전장의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깼지만 네.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올라오니까. 모습이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가를 깨진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네네. 눌렀던 구간까지의 위기는 있었지만 네.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팜스토리 종가상 자,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살펴봤던 자,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치고 식량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의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자, 팜스토리 종목도 10월달 3,400원까지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만들어낼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종목은 사조 동아원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자, 사조 동아원 곡물 가공품 그리고 전분 이제 이런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네. 면, 배합 사료 이런 거, 이제 양돈 뭐 이런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 대주주가 지분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자,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자, 1,300원에서 1,400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가총액 지금 1,400억 대비해서 매출액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2016년도부터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우리가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40% 조정받고 이 바닥에서 저점 다지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오늘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리대금을 바닥에서 터트리면서 이 매물을 뚫어내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조 동아원 종목도 글로벌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의 테마가 이제 막 태동되기 시작하는 이제 막 이슈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에 본 이렇게 새 종목 후보군으로 살펴봤는데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셔야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샵 008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붐 함께 하셨고요. 지수 상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힘든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1.52%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2.81% 하락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791.2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916.3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수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지수 흐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 보셨는지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저는 지난주에서 이 시장이 하락할 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본격적으로는 화요일이었지만 사실 월요일 날에 좀 감지가 좀 됐었습니다. 지난주 17일 날인데요. 2,900이 깨지 않았을 때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남았다. 근데 음봉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장대 항봉이 나와야 된다. 반드시 장대 항봉이 나와야 된다. 이를 얘기했었는데 전전주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죠. 2,9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일단 느낌이 확실히 안 좋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못 올라가겠다 싶은 거였죠. 그래도 화요일 날에는 좀 그래도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주면 여기서 돌리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도 무참히 깨지고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 날 저녁 방송 주유소 상담 방송이었는데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으니 현금화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아마 화요일 날 이 신한수 소통 방송과 이 시간에서도 제가 그 현금화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줬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 최소한 10%는 해야 된다. 를 얘기했었던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특히 목요일 날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가 조만간에 급락, 폭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빨리 현금화를 30%까지는 해야 된다. 물론 여유가 안 된 사람들은 깨질 때, 2822가 깨질 때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10에서 30%의 현금화 대응을 좀 빨리 해놔라. 그래야지만 이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침 방송 매매 시그널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개 방송, 신한수 요 시간, 소통 방송, 저녁 방송까지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이제 제 시청자들은 30%까지 다 대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 30%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50% 했다, 뭐 100% 했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30에서 50% 정도 돼 있으면 잘 돼 있는 겁니다. 100%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신한수 뭐 녹화 방송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목금 보시면 돼요. 화요일 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목금 방송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수도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일단 외국인들이 2,700 이하를 원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9,000원 가까이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 거래소도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풋옵션은 정리 안 하고 있고 기관들이 받쳐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관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흔들릴 때 얘들 다시 또 던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중요한데 쟤네들은 2,700 이하를 내릴 겁니다. 뭐 2,700 얼마 안 남았죠 뭐. 지금 이제 80포인트만 더 빠지면 2,700인데 2,700 이하기 때문에 2,500, 2,400, 2,300, 2,200 그 이하까지 내려가면 쟤네들이 수익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타기가 절대로 답이 아니다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서 손절을 좀 하다가 줄였다가 손절을 했다가 줄였다가 해서 지금 줄인 상태가 거래소가 1,000억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주식을 더 샀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투매를 유발을 시킬 거예요. 뭐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로 이래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고 거기다 중국마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설날 갔다 오게 됐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터져가지고 그 이후에서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좀 해놨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기회장입니다. 기회장이에요. 기회장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현금화 대응이 아무리 못해도 20%만 돼 있으면 괜찮은 편이고요. 얘기했던 대로 30%를 해놨다. 2,822가 깨질 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30% 해놨다.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잘 되어 있는 거는 돼 있고 안 돼 있는 70%에 있는 주식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소통 방송 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서 들어보시고 이게 기회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서부터 망한 건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인데 이전에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니죠. 일본하고의 그 무역 제재 상황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할 때에서는 매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30% 많게는 40~50%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요건 기회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북한 이제 ICBM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오늘 뭐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도 아침에서는 이제 사료 관련주 움직였던 이유들이 이제 전쟁 날까봐 움직였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서도 지금 가상화폐 급락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일부 조류독감 관련주가 급등했었던 것은 이제 그쪽 그 조류 독감 이쪽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깐 움직였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도로 좀 밀려내려간 좀 느낌도 있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함부로 공략하시면 안 되고 일단 2,700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2,700이 바닥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1차 바닥은 2,700, 2차 바닥은 2,600, 3차 바닥은 2,400, 4차 바닥은 그 밑에 5차 바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찍을지를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2,70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늦었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만약에 현금 비중을 20%밖에 못했다. 아니면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선물이 플러스의 장중에 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혹여나 내일 조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다.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닌데 또 떨어질 거예요. 반등을 주면 이 반등을 이용을 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반등이 나오면 손실이 15% 안쪽에 있다면 여전히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떨어질까 봐 수익이 나 있는 건 당연히 정리를 하고 손실이 15%, 10%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도 던져도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상황이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종목들이 지금 심심할 때마다 5%는 그냥 빠지고요. 뭐 11%, 10%도 잘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거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게 되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 주면 반등 주는구나. 이제 하락 끝났고 이제 올라가겠지. 요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시장이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추가 매수할 때에서는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미래생명자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자, 오늘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다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거 말고도 팜스토리도 움직임이 좀 좋았죠.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상가를 갔으면 좀 다른 게 좀 쫓아가야 되는데 이쪽이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였던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됐을 때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이제 식량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전쟁 날까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자국민의 러시아 여행을 금지를 했으며 또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곧 전쟁 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의 러시아의 또 이제 갈등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갈등으로 이제 번질지도 모르고 뭔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안 좋을 특히 빠질 때에서는 조그마한 이슈들 가지고 이거 계속 터뜨립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과거에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전 한 3, 4년 전에 급락했었던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의 뭔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마찰이 생기거나 하여튼 군사적인 부분에서 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 흔들림을 더욱더 가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면에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에서는 쫓아는 못 가더라도 조정받으면 공략해 보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시장은 빠지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뭐 방산 테마라든지 이런 이제 식량 테마라든지 물론 뭐 전쟁 나면은 뭐 이게 주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전쟁은 안 날 거니까 전쟁은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뭐 3차 대전에서 이런 전쟁은 안 나겠지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우리기술 투자. 자, 가상화폐 관련주죠. 두나무 관련주 쪽이고 지금 FOMC 이후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26일, 27일 이 사이에 이제 FOMC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FOMC 이후에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하회한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지금 뭐 코인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작년 11월 달, 12월 달이 고점이고요. 12월 달 기준으로 지금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코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올라가는데 코인은 물론 많이 빠지면 코인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그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이 정도 뭐 90% 빠지면 이제 고만 빠지겠지.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90% 빠진 다음에 90%또 빠지고 90%또 빠지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물타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빠질 때는 주식보다 10배는 더 힘듭니다. 그게 코인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 빠질 때 그런 게 없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빠지면 뭐 50%, 60%, 70% 떨어지면 반등이라는 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코인들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지금 관련된 참투사라든지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는 위험해 보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을 하겠다라면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그때에서는 공략을 해도 괜찮지만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코인 관련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 좋게는 봐요. 왜냐하면 코인은 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코인들이 너무 급등이 나와가지고 코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다, 뭐 좋다, 너무 좋아서 뭐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는 주식에서도 코인 관련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들 빠진 거 딱 2달 빠졌어요, 지금. 더 빠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코인 관련주들도 쉽게 바닥을 안 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 관망의 의미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 과거에서 이제 뭐 여기서도 자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실전 매매 정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규성 엔지니어링 요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이게 300%가 수익이 나왔던 건데 오늘 팔아도요 263.4%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날 5,820원에 추천했던 건데 최근에 그나마 이런 게 버티기 때문에 시장이 버팁니다를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금화를 하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강한 종목이라서 지금도 수익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꼭대기가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최근에 여기서 사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거나 아니면은 요만큼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손실이 조금 났다, 5% 났다. 그냥 현금만 해놓으세요. 더 빠질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이쪽 애들도. 그러니까 쉽게 이쪽을 고점에서 뭐 이게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5,800원대 추천했던 전문가가 지금 2만 원대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현금만 해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싸게 내려오면 다시 싸게 주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시장 점수는, 아마 지난주에서 계속 점수를 별로 안 좋게 지금 매기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모양에서 점수를 절대 좋게 줄 수는 없고, 시장 점수는 55점 가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55점 가, 그리고 섹터는 방산주 있죠. 방위산업 관련주들, 방산주. 지금 뭐 한일단조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종목들이 지금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그리고 지금 북한의 ICBM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이슈라든지 이럴 때에서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방산주는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못다한 얘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올라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빠지면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이었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이 시장 점검 도와주셨는데요. 그동안에 현금 확보해 놔라라는 말씀 정말 저희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현금 확보 이후의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응 전략 못다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정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이후에 김종환의 종목식당이라는 방송이 됩니다. 힘든 시장에 궁금하신 종목 많으셨을 텐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문의도 해주시고요. 솔루션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42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과 기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